네, 줄 서는 종목 첫 번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첫 번째는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부터 굉장히 크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줄 세워져 있을까요? 네, 현대차, 기아, 완성차 종목들도 보이고요. 애플과 관련해서 LG이노텍도 보입니다. 애플, 아마존 이렇게 대형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FOMC까지 앞두고 있는 한 주인데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7월 마지막 주 정말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FOMC까지 앞두고 있는데 자, 우리 증시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줄 세워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함께할 매니저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 박수원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우리 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그래도 우리 시장 오늘 막판에 빠졌던 거를 채워 올라가면서 특히나 코스닥은 그래도 빠진 거에 비해서 상승 마감했다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이 그다음 좀 잘 선방해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만큼 우리 시장에 멀티플을 많이 줘도 괜찮은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난주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오늘 보게 되면 일본이라든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혼자서 나홀로 오늘 한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주인공은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기업들이 실적이 둔화되고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3, 4분기에 대한 실적 둔화가 나와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도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왔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실적이 어떻게 보면 1, 2분기가 실적이 괜찮았어요. 네. 삼성전자라든가 전체 보면 반도체 흐름들도 좋았고,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나 많이 좀 과도하게, 주가 조정이 좀 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 2분기 실적이 양호한데도 국내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좋지 못한 부분들이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항상 주가라는 건 어느 정도 좀 6개월 정도의 선행해서 움직여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또 우리가 경제를 분석할 때 코스피라는 코스닥이 하나의 또 선행지표로서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3, 4분기에 실적이 안 좋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는 매수를 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가는 충분히 반영되었고 코스피만 보더라도 PR로 따졌을 때 KRX 거래소에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금 이제 1배 이하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대충 2410에서 20포인트 정도 되면 네. 대충 1배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현재 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밸류상 지금 현재 지수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막 올라간 어떤 대형 이벤트,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 주가 안 올라가면은 왜 안 올라가죠? 하면 선반영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답이 없는데 빠지는 것도 선반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시장 하락했던 게 선반영됐다. 좀 기분 좋게 박수원 매니저가 이야기해줬는데요. 반면에 한규수 매니저님, 제가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 보면 뚜렷한 모멘텀, 상승 재료가 그래도 아직은 없어 보이는 게 우려는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은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했던 종목들, 재무구조가 좀 안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중소형주들 중에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 가지고 올라갔던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는 오히려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네. 그런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 전략을 좀 단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나 이제 최근에 지수가 저점을 찍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이제 미국 대형 빅테크주 실적과 실적이 예고된 상태에서 그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는 시간인데 일단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긴 해야 됩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증시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되면서 미국 경기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미국 증시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절대적으로 저평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만 보이더라도 국내 증시는 올라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게 한국 증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가 이 정도의 미미한 반등 장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 증시가 실적 장세고 여기다 국내 증시도 외국인 투자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하루 빼고 7일째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지금 선현물 간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가세하면서 외국인들의 코스피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 중에 저평가된 외국인 매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일단 유지만 돼도 괜찮다는 부분과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대형주에 대한 매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대해 집중해야 될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종목별 장세 그리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 우리가 키포인트를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엇보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국내외 주요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7월 26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AMD까지 이야기가 있고요. 수요일까지 메타, 퀄컴, 아마존, 애플, 인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에도 이제 포스코와 SK하이닉스, 삼성 SDI 등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실적을 앞두고, 미국 증시 실적을 앞두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잡아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실적 상향과 악재 선반영이 키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자료도 자,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금 글로벌 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중입니다. 더 웃긴 것은 여기서 가이던스 상향 업체가 주가가 상승했고 실적이 나빠도 가이던스를 하향시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 대비 주가가 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적이 좋아도 올라갔고 안 좋아도 올라갔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 LG이노텍, BH 등은 가이던스와 실적 전망치 하향이 대부분 업계가 예상되는데 여기는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업종이고요. 수정치가 하향돼도 선반영 업계, 삼성전자, LG전자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실적 대비 현재 미국 시장과 따라가는 현상을 가진다면 박수원 매니저님이 봤을 때 이번 미국 실적 시즌 대비 우리나라는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보면 기술주들의 발표가 많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GDP, 2분기 GDP 미국 발표 예정이고요. 그 FOMC 또 금리,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고 좀 발표된 내용을 보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거래소에서의 외국인들 매수 흐름들은 지속되고 있다고 좀 보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좀 선물 쪽도 지난주부터 많이 좀 돌아섰습니다. 순매수 좀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물론 해외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영향을 줘봐야 하루짜리 영향, 아니면 반나절 정도의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을 보고, 어차피 2분기를 떠나서 많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3분기에 대한 또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들이 많이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흐름들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매니저님, 지금 나와 있는 실적 발표 중에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오늘 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실적이 껑충 뛰었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10%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어받아서 덴티움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보면 이제 덴티스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디오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소위 얘기해서 치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 오늘 주가들이 다 좀 비슷비슷하게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좋게
좋게 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업종의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건 뭐 다른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분명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보면 우리가 뭐 하다 보면 소위 이제 테마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데 네. 뭐 그런 것처럼 하나의 또 이런 치과 관련된 치료제라든가 아니면 그게 또 관련된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죠. 하나만 좋으면 뭐 하나가 안 좋고 그렇다기보다는 네. 한 업종이 좋다는 건 그만큼 그쪽 업종 업황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고 좋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면 후발주자로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자면 뭐 첫 번째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못 잡았다. 후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또 수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순환매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서도 그렇게 보자면은 강하게 상승한 종목을 보고 지금은 강하지 않지만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것도 하나의 또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살짝 오늘 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또 갑자기 질문했는데 또 갑자기 답변을 잘 해주신 박수호 또. 매니저님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한 교수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자면 두 분의 아까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하향된 것, 글로벌 경제가 모두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이미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굳이 지금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삼아서 투자 포인트를 잡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는 뭐 미국 증시 대비 워낙에 저평가됐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했던 부분들이 너무나 커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제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경기가 침체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같이 떨어졌던 부분이고 또 미국과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게 되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들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같이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미국 경기가 괜찮다라고 이때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에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직은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최소한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낮아지는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서는 분명히 저평가됐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의 개별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미국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연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는 거기서부터 개별적인 종목들의 반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경기 흐름을 먼저 보시고 미국 경기가 안정되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니 옐런 장관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오늘 또 했었기 때문에 과연 그 실적 맞춰서 잘 나올 수 있을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 탑5 줄 세우는 것, 미국 대형 빅테크 실적 발표에 따른 국내 수혜주 탑5 종목들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자, 그럼 오늘 겹치는 종목이 좀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먼저 겹치는 종목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과연 겹치는 종목 두구두구두구. 네, 두 분 다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카오입니다. 애증의 카카오를 두 분 모두 4위에 위치를 해주셨는데 작년 이맘때 카카오 주가 정말 잘 갔는데 1년 새 이렇게 됐습니다. 박수호 매니저님, 카카오 4위는 어떤 관점? 투자 주인가요? 보류인가요? 일단 좀 보류입니다. 네, 보류인데 지금 이제 확실하게 뭐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좀 보기 힘들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좀 네이버가 좀 더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가 먼저 잘 상승해주게 되면 그 흐름들을 보고 카카오가 좀 지켜보고 있다가 후발주자로 강하게 좀 돌아설 수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맞아 떨어질지는 좀 더 추가적인 수급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아무튼 뭐 카카오가 제가 보류를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스냅이라는 SNS 그렇죠. 기업이 하나 또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죠. 어닝 쇼크로 인해서 상당히 컸는데 스냅만 내려간 게 아니라 뭐 알파벳이라든가 그리고 메타라든지 그리고 보면 이제 피터 레스트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다들 주가 조정을 좀 받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SNS로 유명한 카카오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카카오톡의 회사인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무래도 그런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냅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가장 큰 수익률은 디지털 광고 쪽입니다. 온라인 광고 쪽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잉여 자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산업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안 좋게 좀 흘러간다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주고 있어서 카카오 또한 실적에 대한 좀 한번 의심을 하게 좀 만들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들이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알파벳과 메타가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시간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이제 수요일 날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자,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간은 수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 발표난 이유니까 우리 목요일 날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과연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카카오의 주가 움직임도 단기 움직임도 결정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럼 알파벳하고 메타가 좋게 나오면 카카오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가요? 그렇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해외 쪽에서 그런 이제 좀 좋은 실적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수익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종목의 국내 기업들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메타와 구글에서 이제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 안 좋아졌었는데, 여기서 카카오만 한교수 매니저님 여쭤보자면, 카카오는 지금 그래도 주주들에게 미움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별개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도 이 종목을 네 번째 보류 종목으로 올려놓긴 했는데요. 예. 지금 현 구간에서 종목이 나빠서 팔아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일단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털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단기 관점이면 주가가 워낙에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일단 보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길게 볼 때는 약간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단 메타라든가 일부 이제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더라도 카카오는 주가가 워낙에 못 올라와서 그렇게 영향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로 봐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주주분들이 다들 주가가 많이 빠져서 힘들게 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 말고 우리나라 종목 전체가 다 밀렸었기 때문에 네. 이 종목만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현재 위치에서 카카오의 주가는 대바닥권이다.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여건들을 보게 되면 대바닥권이고,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들, 매출이라든가 이제 광고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약간 경계감이 있습니다만, 컨텐츠 부분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컨텐츠 부분에서의 어떤 실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네. 중기적인 어떤 주가의 향방이 결정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제 기업의 가치 대비 저평가되고 낙폭이 워낙에 큰 상태고, 최근에 지수가 오른 상태에서도 주가가 못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나 중기 관점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반등을 누린 그런 단타 차원의 전략,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정도 올랐을 때 한 번 더 잘라내고 나서 나중에 실적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재매수 여부를 고려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은 오케이라고 일단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카카오가 이제 정말 아마 카카오에 물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많아요. 지금 예. 현재. 근데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카카오 지금 주가 하락이 아까 선반영 이야기 박수원 매니저님이 해주셨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보면 과해요. 지금도 또 빠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저는 빠져도 많이는 안 빠진다고 봐요. 그럼 지금 바닥권에서 안정권 매매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지수가 이제 거의 바닥권이고, 받은 지수에 비해서 이제 먼저 이제 너무나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한 4% 정도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는 좀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들이 컸고, 또 이제 카카오가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과거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업 부분들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리오프닝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폭이 좀 더 컸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현재 주가는 이제 대바닥권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군들은 앞으로 이제 전망 자체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은 뭐 미국의 이제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처럼 성장 가치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습니다만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관점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들고 계시다가 내지는 뭐 단타처럼 저가 매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두 차례 뭐 5에서 10% 올라가면 한번 털어냈다가 네. 나중에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이 좋아지면 그때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밀렸던 것이고요. 네. 시장이 개선되면 올라갈 수 있는 여론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LG 이제 카카오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두 분 매니저님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들 중에 네이버 있습니까? 두 분 다 없나 보네요. 네, 네이버. 없으신가 대답을 좀 보네요. 해주세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좀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렇다. 더 밝게 질문해야 될까요? 두 분이 사이좋게 얘기하는 줄 알고. 네. 제가 정보 가까우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네이버가 아닌 카카오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신지 두 분 중에서 궁금하네요, 진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뭐 얘기 나올 때마다 뭐 속이 많이 쓰리신 분들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뭐 카카오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 나쁘게 보기 때문에 보류가 아니고요. 뭐 충분히 여기서 단기 저점을 만들고 추세적인 전환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많이 좀 좋아졌고 네. 그에 따른 멀티플을 줄 만한 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 매출 얘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1조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1,700 내외로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닝 쇼크는 아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시장에서. 그렇다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들이라면 충분히 카카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현재는 좀 확인 사살하자는 관점에서 보류라고 말씀드렸다면 확인 사살을 하자고요? 두드려보자. 돌다리. 두드려보자. 네, 돌다리 정도. 확인해보자. 네, 확인해보자. 그럼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이버가 일단 단기적으로 좀 네이버를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단기는 수급적인 네이버. 움직임이라든가 기술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네이버가 먼저 움직일 것을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상장사도 많고 비상장사도 상당히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들의 전체적인 취합을 해서 회계사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에서 여러 손실이라든가 여러 내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기에도 좀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 면밀하게 알 수가 없어요. 워낙 그 비상장 회사 자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실제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패를 까서 봐야지 확인이 되어서 생각보다 양호했다.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우려했던 만큼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네.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잡고 상승 전환으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돌다리 종목 카카오였습니다. 네, 돌다리 종목. 캔을 따야 된다까지 얘기하고 확인 사살까지 오늘 어록 많이 남겨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순위 확인해봐야겠죠. 4위에 되어 있는 투자 보류 의견이 있는 종목들을 확인해봤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유망한 종목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위에 위치한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3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3위에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요. 박수범 매니저님은 더존 비즈온이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IT 지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났기 때문에 연관을 짓자면은 테슬라밖에 없을 것 같아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실적 발표와 함께. 일단 테슬라가 실적이 좋게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테슬라는 3분기 이후의 실적 전망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그렇고요. 예. 또 일단 워낙에 이제 제품 가격들을 워낙에 많이 올린 탓에 아마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실적 증가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에서 이제 내놓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판매 실적도 상당히 거기에 이제 영향을 좀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무조건 테슬라 모터스를 따라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그 전에 지금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27일 날 그렇죠.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하는 부분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 그 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하는데도 오늘 주가가 이제 2.3%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거의 6, 7%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이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것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인데 그 물량들, 그러니까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물량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물량 중에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인데 기관들도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물량을 털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고 이 회사의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 물량들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은 하반기,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가 본격화됐고 중국의 리오폰과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 모터스의 이제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2분기 실적 이제 부진도 이제 주가가 반영됐기 때문에 3분기 후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치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유예수 물량들이 나와가 주가가 밀리게 되면 그 밑에서 매수하는 새로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세력들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펀더멘탈과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가치 등을 본다고 한다면 테슬라 모터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전기차 현대 기아자동차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성장 가치는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테슬라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다 LG에너지솔루션의 네. 성장 가치도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보유예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만한 변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이 과연 좀 우리 증시에 처음으로 좀 도움이 되는 이 행동이 나올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뭐 상장할 때부터 그랬죠. 네. 이제 뭐 공장 증설 취소했죠. 네. 증시에 어떻게 보면 좀 가림막 역할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이번 보유예수 해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보유예수 자체가 호재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 상황하고 비교해서 비교해서 할 때 보유예수 물량이라는 변수 자체가 27일을 기점으로 사라진다라는 건 호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호재가 될 수 있겠고 네. 지금 미국 공장 건설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만 폴란드 공장 쪽으로는 이제 오히려 건설 증설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미국의 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배터리 증가세는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이후까지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 가치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 증시 전반에 거친 흐름에 있어서 좀 효자 역할을 조만간에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효자가 됐으면 좋겠는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 들어봤고 자 계속해서 박소 매니저님의 3위 종목 더존 비즈온도 봐야 되는데 여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이 종목도. 낙폭이 좀 크죠? 네. 그렇죠. 뭐 고점 대비해서 많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뭐 동사일전 3위를 선택한 이유는 뭐 첫 번째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있습니다. 뭐 미국 시간으로 일단 화요일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에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아무튼 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사업이 좀 주력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태고, 뭐 그에 따른 이제 애저라는 또 품목이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ERP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ERP도 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보안 사업도 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더존 비즈온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클라우드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매출이 크게 증가되면서 좋은 흐름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면 더존 비즈온의 클라우드 사업 또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뭐 기관이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었던 이제는 한번 더존 비즈온을 매수할 때가 되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좀 동사를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서 동사를 좀 한번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더존 비즈온이 원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 함께 움직였나요? 뭐 그렇지는 않았죠. 네, 그렇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는 동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회계 쪽, ERP 쪽에 원래 그쵸.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 또 클라우드화 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어느 정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실적이 그만큼 나와주는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명히 실적이 좋다면 그건 분명 더존 비전의 클라우드 사업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더존 비전이 정말 뭐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고 있고 뭐 지금
너무 길게 누워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무슨 한랭이도 아니고 지금 이제 거의 한랭이요? 예, 거의 누워 있는 상태죠. 네. 누워 있는 상태인데 조만간 그래도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바로 뒤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또 수급이 한번 좀 붙기 시작하면 또 한 방이 있습니다. 근데 네, 매니저님, 자, 클라우드 사업이 좀 전망이 좋다,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애저를 말씀을 주셨어요. 애저가 뭐예요? 애저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그 제품 이름입니다. 아, 제품 이름이요? 네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도 애저가 뭐예요? 하면서 궁금증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 네. 아, 무료 방송 가면 알려주시나요?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 500원 아니죠? 500원 아닙니다. 무료 네, 방송. 무료 방송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순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겹치는 종목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네. 자, 다음으로 겹치는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겹치는 종목은 LG이노텍이고요. 각각 박수범 매니저님은 2위에 위치해 있고 한규수 매니저님은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뷰가 좀 갈렸다고 볼 수 있네요. 한교수 매니저님, LG이노텍 일단 5위에 놓으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것도 뭐 아까 카카오가 비슷해요. 카카오도 뭐 이제 워낙에 단기 반등은 좋다. 그렇죠.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는데 조금 중기적인 어떤 그 흐름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참 그 LG노텍 같은 종목군들은 좀 아까운 종목이에요. 정말 기업 가치 좋고 또 지금 같은 폭락 장세 속에서도 주가가 안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이제 그 실적 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워낙 이제 프리미엄 폰을 중시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 프리미엄 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적인 어떤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이제 살 사람은 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판매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로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만약에 장기화되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자체는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가 이제 9월달 정도에 출시가 되면서 얼마나 또 많이 팔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지수가 저점을 찍고 미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 자체가 살아난다라고 이제 확언하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이런 장세인 걸 보게 되면 LG노텍이라는 종목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과 성장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게 되면 좋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감들을 감안하게 되면 직전 고점 40만 원 뚫고서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단정 짓고 접근하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제가 이제 5위 정도 둔 것이고요. 다만 먼저 현재 이제 주가는 이제 중간 바닥을 찍었고 여기다 이제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가 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정도는 일단은 열어두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네.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LG 이노텍 한규수 매니저는 네. 단기 반등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네. 단기 반등만 되나요?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좋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뷰가 다르네요. 네, 뭐 뷰가 좀 다른 부분인데 아무래도 뭐 서로 간에 좀 매매하는 방식이라든가 보는 자료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LG노텍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좀 애플의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됩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대략 한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매출은 좀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그에 따른 지금 현재 보게 되면 9월 달에 또 신제품 아이폰 14가 또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중국의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중국 시장의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14%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까지 좀 올라왔어요. 3%나 더 증가되었죠.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새 제품이 곧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현재 13을 통해서 구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진짜 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뭐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제품 자체가 좀 뭐 유행이 조금 약간 지났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면 좀 소위 이제 DC를 많이 해줍니다. DC를 많이 해주는데 아이폰은 단 10원짜리 하나도 DC를 안 해줘요. 네. 그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애플의 이제 매니아층 분들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좀 부담감은 좀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아무튼 그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14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형태의 카메라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줌을 할 수 있는 카메라가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하나의 고가 제품으로서 하나의 또 폭스콘 쪽으로 이제 물량을 좀 넘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LG 이노텍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납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이런 애플이 좋아지고 아이폰의 판매량이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충분히 LG 이노텍은 실적에 대한 변화와 그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LG 이노텍을 보면은 사실 뭐 LG 이노텍, 애플 매출량 늘었다, LG 이노텍도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 같이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네. LG 이노텍 앞으로 투자할 때 기준, 매력도를 지금 전장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장 사업 쪽에서는 지금 어떤 뷰로 봐야 될까요? 그래도 아직 핸드폰 모듈, 카메라 모듈이 더 우세하다 보시나요? 그렇죠. 뭐 카메라 모듈 쪽도 그렇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가 카메라 모듈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뭐 나올 내용이 아니고 뭐 2025년이라든가 2026년도에 완성품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LG 이노텍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거고 그에 대한 애플카에 대한 기대 심리로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건 꿈과 희망을 가질 때 가장 많이 상승하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을 따지기 시작할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우리가 애플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이다 보니까 지금 아이폰에 대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애플카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형성될지는 희망감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좀 LG 이노텍도 하나의 전장 쪽 부품을 납품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지금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다는 게 프리미엄 가전제품들도 판매량이 견고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전장 쪽 흐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업체인 마그나와 같이 합작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전장 쪽으로 해서 포드라든가 아니면 GM이라든가 이쪽에도 매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2분기에 또 흑자 전환을 했고 전체적으로 뭐 LG 이노텍, LG 전자, 뭐 이런 이제 LG 에디 솔루션 이런 형제들이 다 같이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하반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이번에 LG전자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LG전자를 안 했던 부분들이 LG전자 스마트폰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걸 작년인가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 안 만들겠다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LG전자 같은 문제가 되는 게 가전제품 쪽입니다. 뭐 어느 정도 프리미엄 제품이긴 하지만 보급형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비해서 좀 제품 자체가 좀 뭐라 해야 돼 판매량이라든가 브랜드 파워가 좀 약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좀 구매력이 떨어지고 좀 제품에 대한 재고가 좀 쌓여갈 때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자동차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점점 이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오히려 전장 쪽에 매 분기마다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LG전자는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로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 바이오 사냥꾼의 이름을 버리고 떠오르는 구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시하니까 저는 나의 해방일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은. 네,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한교수 매니저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핸드폰 수요가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들 것 같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돈도 없는데 누가 핸드폰을 바꾸냐, 그냥 쭉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생각하면 LG노텍한테는 장기적으로 봐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유로 혹시 오히려 주신 건가요? 그런 이유도 좀 있고요. 그런 이유도 있고 일단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직은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오긴 했고 또 미국 증시도 반등을 했는데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수가 바닥은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2,300선 바닥 가능성을 이제 그동안 꾸준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증시가 이제 곧바로 살아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글로벌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회복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휴대폰 수요는 반드시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폰에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활 렌즈를 중심으로 한 수요는 분명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세적인 중기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자체가 바닥은 쳤습니다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뭔가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G노텍의 주가는 너무나 좋고 펀더멘탈 자체는 좋고 또 애플의 스마트폰 14 아이폰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기대치는 좋지만 네. 그러나 글로벌 경기가 걸림돌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를 우리가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의해야 될 이벤트라든지 악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제 나머지 순위들을 한 분에 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순위판 열어주시죠. 자, 이제 두 종목씩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순위 열어주시죠. 네, 박수범 매니저님의 1위, 5위. 1위에 이마트, 그리고 5위에 LG 디스플레이 있고요. 한규수 매니저님 1위 기아, 2위는 현대차, 완성차 업체들이 있네요. 박소 매니저님 LG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장 넘어가고 가전 넘어가도 수혜를 받을 텐데 왜 5위인가요? LG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 아무래도 지금 LCD 쪽은 어차피 지금 이제 단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중국 기업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일단 또 중국에는 BOE라는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BOE가 아이폰 쪽으로도 좀 납품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뭐 아이폰 같은 게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체용 스마트폰을 이제 AS에 가면 이제 받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BOE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납품해 왔는데 이번에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는 BOE 또한 디스플레이를 좀 납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뭐 단가적인 싸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고 ROE가 0.6배밖에 안 0.6%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이건 저조하다라는 거죠. 너무나 지금 매출은 많은데 그에 비해서 덩치는 큰데 영업이 너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지켜보고 중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OLED 쪽으로도 계속 시장을 넓혀 나가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부분들에 있어서 5위를 선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참 LG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좀 피해야겠구나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한규수 매니저님 1위와 2위 현기차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 제약상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트니까 한 번에 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기아차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고요. 2분기 실적도 제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예상 컨센서스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도 영업이익 자체가 너무나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아의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이제 10%대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동안 뭐 자동차 한 대를 팔면 뭐 1억 원짜리 자동차 한 대 팔면 몇백만 원 정도 뭐 남을 정도로밖에 안 됐었는데 자 이제는 뭐 자동차 한 대 1억 원짜리 팔면은 또 1,000만 원 정도 이익이 남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아와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거는 그래요. 이제 2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2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만약에 3분기 실적이 안 좋거나 나빠지게 되면 주가는 못 갑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한 상태에서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제 현대 기아자동차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2분기 실적은 좋았고요. 앞으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들은 뭐냐면 대기 자동차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자동차 대기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유럽을 중심으로 또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이제는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판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여전히 이제 고가 브랜드 제네시스라든가 고가 브랜드의 자동차도 그에 따른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전기 자동차 이제 아이오닉 5라든가 또 EV6 같은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아직까지는 테슬라 모터스와 우리 현대 기아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는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 시장 점유율이 이제 현대기아자동차가 한 9% 정도 미국에서 그리고 테슬라 모터스가 74%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중기적인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안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측면이겠고 미국 증시가 안정권에서 만약에 경기가 조금만 개선되거나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국내 자동차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 속도는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가 안정권에 접어드는지 보고 미국 경기가 안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아라든가 현대차 같은 실적주 성장주들은 동시 그러니까 시장보다 먼저 강한 그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같은 이런 종목에 대한 지금처럼 이제 실적이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에 대한 거 잠시 후에 제가 무료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원 매니저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네. 채팅창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요? 1위 종목 때문에요. 네. 아무도 이마트를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다들. 에? 이마트? 네? 갑자기? 에? 다 이마트가? 이런 분위기거든요, 지금. 왜 이마트지?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마트를 선택한 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있는 이제 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죠.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가이던스가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발표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는 금요일 날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마존이 지금 이제 이커머스 사업을 상당히 좀 추진을 해왔던 부분들이 실제 실적은 좀 약간 좀 부진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존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게 되면 그래도 이마트도 덩달아 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마트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새벽 배송을 이제 영업 제한이 좀 있었어요, 원래. 새벽 배송에 영업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 또한 규제를 좀 완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스타컴, 이마트 안에 있는 스타컴의 전체적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식품 쪽으로는 지금 스타컴이 1등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켓컬리도 있지만 마켓컬리에 못지않게 스타컴도 상당히 신선 제품들을 통해서 선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지금 이제 할인 매장, 이마트 같은 할인 매장은 실제 매출이 줄고 있고요. 오히려 트레이더스라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약 13%, 14%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거기 한몫했습니다. 트레이더스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트레이더스뿐만 아니라 지금 스타컴에 대한 성장도 상당히 매년 꾸준하게 좀 증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또 이마트를 볼 때 무조건 오프라인 매장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여서 아마존 실적이 분명 이마트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마트 이야기 들어보면 빅테크 실적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마트가 좋다라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이제 저는 아마존에 좀 연결해서 보는 거죠. 그냥 엮은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랑? 아닙니다. 아마존은 그냥 엮은 건 아니고요. 어차피 아마존도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SS닷컴을 때문에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지 그렇다 해서 접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유통업체입니다.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판매하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든 유통업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마트도 유통업체로서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존 실적이 잘 나오면 네. 이마트도 스타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연관성을 가져갈 수도 네, 있죠. 배송 관련해서도 시간 제한이 풀렸다고 하니까 이마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위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줄 서는 종목 챕터 2에는 김민성 매니저가 이 화장빨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뻐져라 이뻐져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볼 시간이고요. 계속해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방송을 원래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야겠네요. 하셔야죠. 오늘 내일? 현대기아차 얘기 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 또 한번 준비가 됐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 점에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지수 이제 바닥을 좀 찍은 상태에서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구간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유망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보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될 종목과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보다 앞으로 시장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갈 종목이 어떤 걸까 궁금하신 분은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한규수 매니저님의 무료 네.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박수범 매니저님도 무료 방송 하시죠? 네, 지금 현재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그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 정말 내일 당장 우리가 크게 한번 수익을 기대하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갈 종목까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박수범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화장품 관련된 종목 찾아보러 갈게요. 자, 계속해서 줄 서는 종목 두 번째 섹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 소개할게요. MBN골드 김민성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하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 있다고요? 아, 잘한다. 김민성 매니저님 대단합니다. 미코바이오메드가 목표가 터치를 했고 29.5, 그냥 30%라 보면 됩니다. 네. 이거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이오, 이제 원숭이 두창과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서 시세가 받지 않은 너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이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보내주시는 게 좋고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이제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를 갖고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후광이 비치고 있는 어린 왕자 김민성 네. 매니저님 플러스 29% 상한가 터치하면서 네. 네, 대단합니다. 터치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오늘도 네, 화장품 탑5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네. 이것도 기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세가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만 잘 고르면 수익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탑5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지금 봐야 된다 하십니다. 5위 네이처셀, 4위 실리콘2, 3위 컬러레이, 2위 LG생활건강, 1위는 콜마 B&H입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종목 5개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오늘 순위를 좀 만들어 오셨죠? 일단은 안정적인 종목을 상위권에 말씀을 드리려 가져왔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하위권은 지금은 좀 조심하자. 여기에 대한 관점으로 주의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화장품 얘기하면은 항상 뭐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래도 가져오신 이유를 보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 봐요. 일단은 화장품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적으로 이제 차트를 쭉 돌려보면은 일단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 이제 대바닥권이 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는 이제 크게 사라지는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됐었는데 중국에 대한 이제 봉쇄 조치 때문에 우려감에 아무래도 화장품주가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봉쇄 완화 조치에 대한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화장품이 대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4위와 5위에 실리콘투와 네이처셀이 있는데 여기 종목들은 투자 의견이 좋은 편인가요? 아니면은 피하자라는
하자라는 종목인가요? 일단은 피하자라고 설명을 하려고 가져왔는데요. 바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 네. 일단은 5위 네이처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줄기세포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화장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전에 바이오 관련했을 때도 제가 주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다른 사업 부분으로 화장품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좀 이 두 가지 사업을 보더라도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네. 5위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줄기세포 배양액에 대한 화장품 닥터주르크를 판매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사업이 19년도 이후에 뭐 다른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섹터를 갖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이처셀은 지금 주가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크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가 무너지는 이런 종목들은 같은 섹터라도 이제 대바닥권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오를 때는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투 종목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네. 지금 국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콘투는 어느 정도 실적을 선방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무상증자 효과로 인해서 2연상을 그쵸. 하고 나서 이제 상승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무상증자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권리락 이전에 이제 상승했던 바닥까지도 쭉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무상증자로 2연상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과매도 구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약간 이렇게 해서 4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투는 뭐 지금 무상증자 이슈가 있다 치더라도 이 5위 네이처셀은 이 추세에서 좀 벗어났다. 화장품 같은 섹터에 있어도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추세 이탈이면은 사실 순위권에 있는 LG생활건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LG생활건강도 추세는 이탈됐다고 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가요?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은 네이처셀이랑 실리콘투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하는 지금 추세 이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다른 모멘텀을 갖고 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임상실험에 대한 기대감에 시세가 분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하락이 나고 있고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현상이 나타나면서 무상증가 효과로 시세 분출이 나타났고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쪽에서 이미 시세가 분출이 되고 나서 꺾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될 때는 오히려 부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보다 다른 기대감이 먼저 형성이 된 그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화장품에 대한 사이클이 움직일 때 따로 소외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미 오른 종목들은 피하자라는 관점으로 이제 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화장품 업계라든지 뭐 리오프닝에 최근 들어서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좀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따라가면서 시세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었던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 대한 정책을 보게 되면은 재유행이 나타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큰 대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내수 경제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활성화가 되면서 이미 2분기 이후부터 3분기, 4분기는 화장품이라든지 생활 건강 아니면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소비 생활이 패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지금 주가는 워낙 대바닥 쪽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 지금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스윙 종목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다시 한번 100만 원대를 탈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LG생활건강 짧게만 대답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주가, 그럼 중국에 대한 리스크들이 악재가 모두 반영되고도 많이 싸진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사실상 지금 악재가 시작하기 나서부터 지금 100만 원 가량의 엄청난 하락을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악재는 모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에서도 좀 승부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중국을 떼놓고 봐도 지금 주가는 싼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민석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 공개해 줄 시간인데요. 오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이죠? 탑픽 종목 콜마 BNH. 콜마 BNH 종목을 이제 1위로 가져왔는데 워낙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이제 맞아요. 서서히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좀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 대한 실적과는 무관하게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박스권 하단 부근 이제 지지 구간을 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다시 한번 중국 도시 봉쇄가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국면에 콜마 BNH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법인 보유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텀이랑 함께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애터미는 지금 중국의 회원 수가 500만 명이 이상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미 애터미에 대한 중국 시장 인프라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 콜마 BNH는 국내 577억 투자로 이제 건강식품 기능 공장에 대한 신설 예정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생산력을 키워놔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더 크게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콜마 BNH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서 생산력을 증가하면서 지금부터도 앞으로 더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워낙 저평가를 받고 있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까지 바로 설명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26,300원에서 26,700원대 현재가 부근에서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대로 이제 박스권 하단을 깨면 손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미코바이오메드 목표가 30% 가깝게 성취한 이 김민석 매니저님 무료 방송 바로 하셔야죠. 무료 방송 내일 장 마감 이후에 오후 7시에 오늘 진행할 하셔야죠. 예정입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바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일단은 저도 자료를 준비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내일 저녁 7시에 준비돼서 좀 자세하게 지금 최근에 대한 시장 트렌드라든지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어떤 우리 개별 장세에 대한 포인트를 잡으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 좀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네이버 밴드로 MBN골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장중에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터치한 김민석 매니저님 네. 내일 오후 7시에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바로 뉴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